저기 안 봐야 돼. 여길 사야 돼. 그다음 여기 저길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게 현재 스타일이에요. 대선 관련주를 저는 계속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20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걸 마무리하고 지금은 노름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역사를 한번 가져간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요. 탄핵이 이루어졌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됐어요.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몽당님. 뭐 하고 계셨어요? 요새 시장이 조용해서 덩달아서 좀 차분해지는, 하루 종일 차분하게 지냈네요. 환율이 변동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계속 있어서, 특히나 오늘은 삼성전자를 하루 종일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까지 딱 같이 겹치면서 코스피 시장은 조용했고요. 그 대신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저런 종목들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큰 건 조용하고 작은 건 순환하고 이러는 움직임이었고, 우리가 제일 지금 궁금한 게 계속 전에부터 이야기했던 FOMC 구간이 왔어요. 이제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몇 번 인하를 줄일 거냐 말 거냐, 이게 FOMC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고, 동시에 BOJ가 열리죠. BOE도 열려요. 영국도. 근데 유럽권은 동결, 그 다음에 일본도 현재는 동결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기축통화국 간의 금리의 상관관계가 계속 변하는 게 지금 12월 달에 딱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별다른 변동성이 안 생긴다면 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을 25년으로 뚝 땡겨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25년에 FOMC와 BOJ 두 개가 딱 겹쳐 있는 구간이 총 4번 있어요. 3월, 6월, 7월, 10월. 그 구간이 같이 딱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들은 일단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앞서 건의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번 주에 마지막 남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들어가면 첫 번째 미라클 모닝 3기 광고가 쭉 올라와 있어요. 월요반, 화요반 아니면 월화 모두 같이 하는 종합반,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 종목에 대한 내용들부터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아니면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해나갈 것 같아요. 여기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100억대학 5기도 동시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4명의 강사가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특색에 맞게 일정을 짜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대학 5기도 여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준비하는 게 지금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1년을 쭉 나중에 다 끝나고 돌아보면은 연말에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짜서 연초에 1월, 2월, 3월 같은 구간에 어느 정도 1년의 수익을 좀 미리 챙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이. 왜냐면 또 1분기에 대한 에너지가 빠지고 2분기에 좀 소강 상태에 이르고, 다시 한번 여름 구간을 지나면서 3분기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고, 다시 4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빠지고, 이런 플로우가 1년에 걸쳐서 쭉 원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끄트머리 구간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을 잘 집행해 놔야 1년에 투자나 매매에 대한 스케줄이 잘 맞아떨어지는 첫 단추가 맞는 겁니다. 미라클이나 100억대학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보죠. 자, 첫 번째, 요새는 첫 번째 무조건 환율부터 봐야 돼요. 오늘 1438원, 현재 실시간으로 1438원이네요. 장중에는 쭉쭉 넘어가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율 튀겠다, 삼성전자 하루 종일 매도 나오겠다, 외국인이 코스피 오늘 마이너스 7천억 넘게 팔았겠다 하면서 큰 쪽의 방향성은 잡혀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매매에서는 딱히 시장 방향성 매매를 한다거나 파생 쪽의 매매를 하는 거 아니면은 큰 종목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날이었던 거죠. 그에 대한 결과로 코스피는 1.29% 하락했고요. 하락 추세에 이렇게 가져가는 채널 속에서 어제 부딪히고 오늘 딱 음선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변곡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하루였습니다. 추세의 가능성에서 변곡의 가능성으로. 그 다음 삼성전자 매도가 여전합니다. 끊어진 게 없어요. 오늘도 외인은 400만 주.
그 다음 하이닉스 역으로 추세가 통통통해서 박스권의 중심선 조금 위까지 올라온 하이닉스입니다.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상태, 추세 영역으로 가려면 일단은 20만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 다시 한번 재부각 받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소 3% 이상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그쪽 정부에서는 2차전지 산업 쪽에 대한 보조금 줄이거나 철폐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금일 그게 다시 한번 재부각 받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양매도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바 작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고요. 자동차 다시 하단의 영역으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시장 분위기였다는 거죠. 금일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작은 테마들, 작은 업종들 그런 쪽의 순환매만 열심히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엔컴퍼니 역으로 상승 13%, 지주, CJ 다 지주의 성격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좋았네요. LIG 넥스원은 미국의 드론 기업과 협력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랜만에 상승. 그 정도 날이었습니다. 2차전지 라인 다 같이 떨어진 거는 그 소식에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대금 많이 터진 거,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그 다음 오리엔트 전공.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실시 가능성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오리엔트 전공이 가장 빠르게, 가장 세게 움직이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졌다가 장중에 12%, 장중에 마이너스 12%, 위아래가 엄청나게 열리면서 크게 변동성이 걸리는 하루였습니다. 대선 관련주가 지금 작은 매매 중에서 가장 활발히 하는 매매 중 한 축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스케줄이었으면 내년도 돼서야 우리가 시작하는 스케줄이었어요. 대선이 2027년 3월이었으니까. 근데 조기 대선이 실시한다는 전제를 두고 생각하면은 빠르면 5월에서 늦어야 8월 정도 그 사이에 일정이 잡힐 확률이 반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년 만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5월이 만약에 끝을 내야 된다면 2월, 3월이면 피크가 나는 거고요. 6월이면 조금 밀리고 7월이면 조금 밀리고 8월이면 조금 밀리고 뭐가? 대선 관련주의 피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뭐 하루의 변동성 오늘 플러스 내일 마이너스 오늘 10% 내일 마이너스 10% 뭐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는 노룩매매라고 알아요? 노룩매매? 안 보고 매매한다? 이게 뭐냐면 오늘 딱 대선 관련주 3개의 주자가 있다고 쳐요. 저쪽이 오늘 빨간색이야. 저기 안 봐야 돼. 여길 사야 돼. 그 다음 여기가 빨간색이죠? 저길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별의별 표현 다 할 수 있죠. 청개구리 매매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매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예전 같은 스타일이면 오랫동안 선행을 해서 시간으로 사서 시기가 되면 먹어 들어가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게 대선 관련주의 스타일인데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초반에 엄청 움직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 여야 5명씩 딱 들어온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노룩매매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게 현재 스타일이에요.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이벤트인데 많이 반감되긴 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고 빨리 순환하고 대선 관련주 앞에는 빨리라는 형용사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보는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각각의 주자 간에 여러 가지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이 스케줄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보다가 여기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빌리언. 오늘의 하나의 특징이 신규 상장주 순환매가 조금 더 강화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3빌리언도 그 중에 하나고요. 드론 관련주에 에이럭스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조금씩 매기가 강해지는 게 오늘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탑 30 보죠. 한국정밀기계가 뭐 상한가 가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200억대, 그 다음 지분관계가 한 50%는 잠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대이기 때문에 품절주 성향에 좀 강한 성격으로 한번 급등하고 다시 자리를 오고 이런 성격의 종목입니다. 그 다음 에어레인도 신규 상장주 순환매죠. 기준점 잡고 기준점을 돌파하는 날. 뉴보텍, 과거의 뉴보텍도 대선 관련주 이미지가 좀 들어있는 종목이었어요. 이건 인벤티질의 비만치료제 그런 애들이 좀 있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상승, 뭐 마이크론의 상승 이런 움직임 속에 오랜만에 에이징랜드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칩스 앤 미디어, 반도체 소부장 성격의 종목들이 금일 오랜만에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부 연속된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들.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역사를 한번 가져간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요. 그때 당시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됐어요.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됐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뭐 180일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걸릴 수 있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 어디쯤에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국회의장이 종로통이었던 정세균이었어요.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정세균이 국회의장 하면서 탄핵 일정 잡히고 총리 뭐 이런 식으로 대권 가도 이러면서 정세균 관련주가 이틀 동안 후루룩 하고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어제와 오늘은 그대로 가져와서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 관련주가 후루룩 한번 움직인 거죠. 대선 관련주를 한 3-4번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흐름이었던 거죠.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쇼박스, 위즈윅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들. 그 다음 SG 글로벌. 이거는 대선 관련주로 치자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예요. 이런 게 노름매매인 거예요. 지금 저쪽에 일정이 하나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했다가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권의 주자 1등, 2등은 시소매매를 꼭 해줘야 돼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죽고 그럼 죽은 쪽을 평단을 맞춰 잡다가 시소가 반대로 올라가면 여기를 팔아주고 하면서 당분간은 그런 매매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정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 환율을 딱 보자마자 환율의 우호적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의 감세 정책 같은 거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에서 시장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상태 플러스 작은 섹터들의 순환매, 이게 현재의 시장의 특징이에요. 뭔가 바람이 딱 바뀐다고 했을 때는 환율이 바뀌던 삼성전자의 수급이 바뀌던 하면서 대형주의 매기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요원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시장에서 매매를 좀 하는 입장에서는 그 뒤쪽 섹터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안에 대선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트럼프 트레이드도 여전히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김정은 이야기 나오면 남북경협주까지. 하지만 제일 우선은 대선주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장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사람이다. 맨날 따라붙는 매매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선행 매매를 해보세요. 대선 관련주를 저는 지금 이런 조기 대선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그래서 거의 4개월 전부터 계속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정한 뭐 토탈소프트라는 종목을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20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걸 마무리하고 지금은 노름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처럼 선행 매매의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그 대신 그 안에 수많은 시장의 변동성과 마음의 두려움은 선행 매매니까 얼마나 분할을 잘할 수 있겠어요. 분할하면서 녹여내는 거죠.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일정이 잡혀 있어 하면은 그와 관련된 섹터를 지금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야, 내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 탄핵도 경험했고 별의 뭐 환율이 터지는 것도 경험했고 다 했는데 뭐가 무서워. 결국에는 대응하면은 평단 맞출 수 있더라. 이런 자신감을 한 번, 2번, 3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닥 무서운 게 없고 좀 차분해진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불 같은 게 유리할 때도 있지만 그건 강세장에서 유리한 거고 대부분의 평시에서는 좀 물같이 유순하고 순리적이고 순환매 같은 것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불 같은 성향은 강세장에 쓰자고요. 자, 오늘 17일이었어요. 이번 주 각국의 금융과 관련된 회의들 잘 체크하시고 여전히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작은 쪽에서 하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라클과 100억 대학에서 배워.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보다 될 거야. 화이팅!